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어, 대한전선이 오늘은 9,900원으로 이제 약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제가 어제는 그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가느라 제가 어제 영상을 좀 못 찍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그 안산게임이랑 같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3월 달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다들 이제 여러 정보나 저희가 뭐 교육 컨텐츠나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카페로 정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이버에 동학개미 TV 검색하면은 카페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뭐 이 대한전선만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을 어떻게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전선이 오늘도 9,9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제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잘 해주고 있고요. 오늘 하락 구간에서 그 꼬리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제 망치형 캔들로 좀 마감을 해줬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아래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이 박스권 자체에서는 좀 유의미한 캔들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하락 흐름으로 떨어지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박스권 자체를 유지를 해주면서 이제 횡보를 하겠다라는 어떤 좀 의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전선이 아무래도 유상증자 일자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이제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영업일로 40, 그러니까 40 캔들이 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캔들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뭐가 많이 쌓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흐름 자체가 여기서 횡보를 해주는 흐름이 가장 좋은 패턴이다. 그러니까 하락으로 가면 사실상 올라오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정 발행가액이 8,48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근사치에 뭔가 한 5%에서 10% 정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맞추고 횡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 매집량이 있었고 기관계약 개인이 좀 매도를 했는데 거래량 자체가 없어가지고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 100만 주 이상 터져줬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유의미한 어떠한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딱히 뭐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없다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저선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하고 뭐 질의응답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3년 동안 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예측 아닌 예측을 좀 피드백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2021년 유상증자 패턴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슷한 시점과 너무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또 있는지. 다들 감사드리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유증 날짜가 어제 나오고 요거는 이제 감사드리고요. 요거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질문을 또 굉장히 좀 잘해 주시기도 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죠. 신주 우선권을 매수해서 평단을 좀 더 낮추고 싶은데 사실상 대한전선 유증을 많이 했을 때는 유증을 했을 때 항상 했던 게 약간 요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평단가가 2만 정도면 그냥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말씀대로 이제 신주권이 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지금 이 9,900원대 평당 굳이 낮출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유상증자 금액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 1억 들어갔어. 근데 내가 한 10억 있어. 그래 나 대한전선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매수해서 평당가를 낮추고 또 유증까지 참여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사실 대한전선 들어가셨던 분들 다 금액이 이제 유한정이 돼버려. 너무 이제 빠듯하고 너무 이제 금액이 너무 이제 그 계속 매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매집했는데 예수금이 진짜 아무리 끌어모아도 한 2, 3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냥 비중 늘린다 생각하고 유상증자 참여하는 게 낫지 지금 금액에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피드백을 드리자면 이 유상증자가 이제 두 주당 한 주 받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1000주면 500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 없어. 나 진짜 한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금 대비해서 10% 미만의 예수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굳이 유상증자 참여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평단가가 안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리밸런싱을 차라리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뭐 탈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뭐 1000주면 나 500주 50%살 금액이 난 다 있어라고 하시는 분은 참여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뭐 한 10% 20% 미만, 그러니까 가정을 하면 20% 미만은 사실상 참여하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평단가가 낮아져봤자 진짜 2% 3% 이내로밖에 안 낮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고, 대신에 2만 원 이상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50% 정도, 40%에서 50% 된다 이러신 분들은 유중에 뭐 20%가 됐든 10%가 됐든 참여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평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10% 20%만 참여해도 평단가가 낮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세워드리면 내가 한 15,000원 선이다 평단가가. 근데 나는 유상증자 참여할 금액이 사실상 10%에서 20%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근데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해야 되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증 전에 물타기 하는 것보다 유증 때 참여하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유증 때 참여하면 분명히 세력들이 잴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올려야 되냐, 조금 더 횡보시켜서 올려야 되냐, 그 재는 타이밍이 나와요. 근데 지금 해버리면 유상증자 때 어차피 참여할 건데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높은 금액 1000원이 1500원이나 더 높은 금액이죠. 848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주가가 중요하죠. 권리락은 지금 한번 볼게요. 이 날짜가 변경됐으니까 원래 18일이었잖아요. 근데 일자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보면 유상증자 결정일이 신체 배정 기준이 원래 1월 18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1월 31일이면 잠깐 날짜를 볼게요. 주말이 껴있나? 영업일로 기준을 항상 둬야 되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핸드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캘린더 보면 31일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29일까지 이 신주를 받으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고, 29일 다음 날인 30일에 권리락이 아마 될 거예요. 31일 그 신주 배정 기준일로부터 권리락이 시작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락을 맞았으니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틀 전까지 전장 끝날 때까지는 이 내가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권리락은 보통 이 다음 일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들 감사드리고,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사실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흔들리시는 부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1년 동안 근 1년 동안 작년 4월에 한번 반짝 빛을 발하고 근 1년 동안 거의 대한전선 상승이 없었어요. 실적이 좋았는데도. 근데 저는 이때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연간 4분기 실적, 이거 포함해서 사실상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 믿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 좋은데도 안 올라가는 회사는 전혀 없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도 당장의 선반영이나 반영이 그 시장 장중에 주가에 반영이 안 돼도 무조건 반영이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궁금하신 거 유튜브 댓글에 계속 질문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다음날 방송 때 항상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